을지문덕과 살수대첩. 어느 날 고구려궁에 나쁜 소식이 전해졌어요. 수나라가 113만 대군으로 고구려를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수나라는 중국을 통일한 매우 큰 나라였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고구려의 영양왕은 곧장 모든 신하들을 불러들였어요. 궁에 모인 신하들은 걱정으로 술렁거렸지요. 이야, 113만 대군이라니 상상도 안 되는 숫자이옵니다. 113만이면 우리 고구려 백성보다 더 많은 수가 아니옵니까? 이길 수 없는 싸움입니다. 먼저 항복해야 합니다. 신하들은 지레 겁을 먹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양왕도 좋은 방법이 생각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수나라에 항복하고 싶지는 않았지요. 수나라 왕 양제가 문제의 복수를 하려나 보군. 어허, 이 일을 어찌하면 좋담. 지금의 수나라 왕인 양제는 예전 수나라 왕 문제의 아들이지요. 오래전에 문제가 30만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를 침입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고구려군은 수나라군을 기습하여 물리쳤지요. 그렇지만 이번에는 113만 대군이라고 하니 쉽게 수나라 군대를 물리치기는 힘들 것이 뻔했어요. 그때 장수 하나가 영양왕 앞으로 나서며 말했어요. 폐하, 항복을 하면 곧 우리 고구려를 지배하려 들 것입니다. 제가 수나라 대군에 맞서 고구려를 지키겠습니다. 그는 바로 고구려의 위대한 장군인 을지문덕이었습니다. 그 말에 신하들은 질 것이 뻔한 싸움이라며 수군거렸어요. 그러나 믿음직한 을지문덕의 말에 영양왕은 다시 용기가 났어요. 영양왕은 큰 목소리로 명령을 내렸어요. 내 그대의 말을 믿어보겠다. 암, 우리 고구려가 싸워보지도 않고 먼저 고개를 숙일 수는 없지. 을지문덕은 지금 당장 요동성으로 가서 수나라 군대를 막도록 하라. 이렇게 해서 고구려와 수나라의 싸움은 또다시 시작되었어요. 마침내 요동성에 도착한 을지문덕은 성문을 굳게 닫았어요. 그러고는 물밀듯이 몰려오는 수나라 대군과 맞서 용감히 싸웠지요. 그러자 요동성이 쉽게 무너질 거라 생각했던 수나라 왕 양제는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100만이 넘는 군대가 그깟 요동성 하나를 무너뜨리지 못하다니 안 되겠다. 고구려의 수도인 평양성을 쳐야겠다. 양제는 수나라에서 가장 이름난 장군인 우문술과 우중문을 불렀어요. 그대들에게 30만 대군을 줄 터이니 고구려의 평양성을 무너뜨리시오. 예, 폐하.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옵니다. 수나라 군대가 평양성을 공격하려 한다는 소식이 고구려 궁에도 전해졌어요. 그러자 이번에도 을지문덕 장군이 나섰지요. 폐하, 우문술과 우중문은 만만히 볼 자들이 아니옵니다. 먼저 수나라 군대의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항복을 가장하고 적진으로 들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영양왕은 을지문덕이 걱정되었지만 그의 말대로 하기로 했어요. 며칠 후 을지문덕은 수나라 군대가 머물고 있는 압록강 건너편으로 갔어요. 우리 고구려군은 그대들에게 항복하겠소. 생각지도 않았던 고구려의 태도에 우정무는 기분이 우쭐해졌어요.
잘 생각했어. 우리 수나라와 싸워봤자 고구려는 질 게 뻔하오. 을지문덕은 우중문의 말에 그저 미소만 지었습니다. 한편 을지문덕의 부하 몇 명은 몰래 수나라 군대를 살펴보고 있었어요. 그날 밤 을지문덕의 부하들이 몰래 을지문덕을 찾아왔어요. 그러고는 그들이 알아온 정보를 모두 보고했지요. 생각보다 수나라 군대가 강하지 않군. 벌써부터 배고픔과 피곤으로 지쳐있다면 우리가 이길 수도 있겠어. 이렇게 생각한 을지문덕은 부하들과 함께 수나라 군사들 몰래 고구려 부대가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다음날 아침 우중문과 우문술은 을지문덕이 없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일지문덕이 우리 군대를 살피고 간 게 틀림없어. 그가 항복했던 것은 모두 거짓이었단 말이오. 분명 을지문덕은 우리 군대의 식량이 바닥난 것도 눈치챘을 것이오. 아무래도 그만 요동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어. 우문술이 불안한 마음 때문인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러나 우중문은 우문술의 의견에 반대했어요. 그래봤자 고구려군은 우리 수나라 군대에 이길 수 없어. 어서 빨리 압록강을 건너 평양성을 공격합시다. 이렇듯 두 사람의 의견은 팽팽하게 맞섰어요. 결론은 어느 쪽으로도 쉽게 나지 않았죠. 얼마 후 양제는 우중문과 우문술의 의견이 서로 맞지 않아 평양성 공격에 어려움이 생겼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30만 대군을 주었건만 아직까지 고구려 성 하나도 무너뜨리지 못하다니. 여봐라! 우중문의 뜻을 따라 지금 당장 평양성을 치게 하라. 화가 머리끝까지 난 양제는 이렇게 명령을 내렸죠. 마침내 우중문은 군대를 이끌고 평양성으로 쳐들어갔어요. 그러자 을지문덕은 부하들을 보내어 수나라 군대와 전투를 벌이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싸움이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고구려 군대가 수나라 군대에게 밀리기 시작했어요. 이 모습을 지켜본 우중문은 고구려군을 크게 비웃었어요. 을지문덕이 이끄는 군대도 형편이 없군. 이제 우리 수나라가 이기는 것은 시간 문제이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을지문덕은 전혀 초조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만족스럽다는 듯한 미소를 지었죠. 사실 오래전에 을지문덕이 부하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렸어요. 하루에 7번 싸우고 7번 질 것이며 계속 후퇴만 하라. 고구려 군사들이 싸움에서 지기만 했던 것은 을지문덕의 명령대로 일부러 후퇴를 했기 때문이죠. 고구려 군대는 이렇듯 거짓으로 패하며 살수라는 강을 건너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우중문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고구려 군사들이 강을 건너 도망가고 있다. 저들을 쫓아 을지문덕을 사로잡아라. 우중문의 명령에 수나라 군사들이 살수를 건넜어요. 그러나 수나라 군사들은 고구려와의 길고 지루한 싸움으로 많이 지쳐 있었어요. 이제 식량도 바닥이 나서 배고픔에 힘들어하고 있었죠. 우중문은 병사들을 보고 있자니 슬슬 걱정이 되었어요. 그때 저 멀리서 을지문덕의 부하가 수나라 군사들을 향해 달려오고 있었어요.
부하는 말에서 내리자마자 을지문덕이 보낸 서찰을 내밀었지요. 그것은 을지문덕이 직접 쓴 시였어요. 그대의 신통한 계책은 하늘의 이치를 깨달은 듯하고 그대의 기묘한 계략은 땅의 이치를 모두 아는 듯하네. 이미 전쟁에 이겨서 그 공이 높으니 이제 만족할 줄 알고 그만둠이 어떠한가. 우중무는 자신을 칭찬하는 시를 읽고 기분이 좋아졌어요. 을지문덕의 전술은 형편이 없지만 인간성은 괜찮은 모양이군. 이렇듯 나의 능력을 인정하는 걸 보면 말이야. 그러나 그것은 우중문을 속이기 위한 을지문덕의 꾀였지요. 사실 우중문은 지친 병사들로 평양성을 무너뜨릴 자신이 없었어요. 그런 때에 을지문덕이 자신을 칭찬하는 시를 지어보냈으니 더는 평양성을 공격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죠. 질 수도 있는 싸움을 벌인다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지. 이제 그만 수나라로 돌아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니 우중무는 절로 콧노래가 나왔어요. 마침내 수나라 군대가 물러나기 시작했어요. 멀리서 이를 지켜보던 을지문덕이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이제 곧 수나라 군대가 다시 살수를 건널 것이다. 내가 신호를 보내면 지시했던 대로 둑을 헐어버리도록 하라. 을지문덕은 수나라 군대가 살수에 도착하기 전에 미리 강 위쪽에 뚝을 쌓아 물을 막아놓았어요. 그러다 보니 아래쪽은 걸어서도 강을 건널 수 있었죠. 이러한 사실도 모르는 수나라 군대는 기분 좋게 살수강을 건너고 있었어요. 이 강은 꽤 큰데 물이 얕아서 건너기가 아주 좋군. 아, 그러게 말이야. 우리 수나라까지 가려면 아직 먼 길을 가야 하니 서둘러 건너자고. 한편 먼 곳에서 수나라 병사들 대부분이 강 안으로 들어온 것을 확인한 을지문덕은 뚝을 허물라고 명령했어요. 뚝이 무너지자 거대한 물결이 수나라 군사들을 순식간에 덮쳤죠. 이게 어찌된 일이냐? 우중문이 놀라 외쳤습니다. 우중문은 그제야 을지문덕의 꾀에 넘어간 것을 눈치챘어요. 수나라 군사들은 거대한 물살에 정신없이 휩쓸려 내려갔어요. 수나라 병사들의 비명소리가 살수를 가득 메웠습니다. 몇몇 병사들은 간신히 강을 빠져나와 목숨을 건졌지만 숨어있던 고구려 군사들이 공격을 했어요. 결국 싸움은 고구려 군의 대승으로 끝났어요. 30만이 넘던 수나라 대군은 겨우 2,700여 명만이 살아서 수나라로 돌아갈 수 있었답니다. 바로 이 싸움이 그 유명한 살수 대첩이랍니다. 을지문덕의 지혜와 용맹으로 수나라를 쉽게 이길 수 있었지요.